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테크 에반젤리스트 송창입니다. 오늘은 하시코프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 박준 사모님을 모시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하시코프사의 볼트를 이용한 안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많은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사용을 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에 대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 및 솔루션들을 전체로 도입이 되어 있으나 각 개인 사용자들에 대한 안전한 플랫폼 구축은 사실 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하시코프 박준상입니다. 보통 사용자들이 원격 서버 접속을 할 때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한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그러면 먼저 안전한 플랫폼 이전에 인프라 자동화를 먼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테라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발표에 대해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인프라 자동화하기, 그리고 간단하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소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는 베어메탈에 대해서 프로비저닝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베어메탈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원타임 SSH 패스워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박준현 사모님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네이버의 P2E 사업을 전개로 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트, 네트워크, DB 등 상품으로부터 AI 협업 툴, 모니터링,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아주 많은 다양한 상품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기술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상품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공공, 금융, 특화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기업의 규모와 각 산업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튼튼한 보안과 적극적인 고객 지원은 물론이며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자체 클라우드 리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어메탈이란 무엇일까요? 베어메탈이란 어떤 소프트웨어도 설치되지 않는 하드웨어를 뜻합니다. 사실 현재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트렌드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한 워크로드를 수용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머신 및 컨테이너 형태가 아닌 CPU 파워, 메모리 용량 혹은 디스크 I/O 높은 성능 등 전용으로 사용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 경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리소스 공유에 대해서 간섭 없이 DB 운영을 하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어메탈 서비스는 클라우드의 편의성과 물리 서버에서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좌측 그림처럼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 있는 VM 일반 상품에 해당되는 구조이며 이 경우 서버 자원을 공유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베어메탈 상품은 하이퍼바이저에서 운영되는 모델이 아닌 바로 직접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버 자원도 워크로드도 전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어메탈 서비스는 네이버 서비스를 운영하는 수년간의 자체 테스트를 통해 최고의 성능 및 안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서버를 제공합니다. 한 종류의 서버 스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서버 스펙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프라 운영에 대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몇 번 클릭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테라폼을 통해서도 손쉽게 생성 및 구성이 가능하며 30분 이내에 단독 물리 서버를 클라우드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레이드 방식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하며 현재 레이드 1+0와 레이드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어메탈 서비스의 특장점은 바로 물리 서버에 하이퍼바이저 없이 바로 운영체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이퍼바이저, 즉 가상화 계층이 없는 상태로
말 그대로 주어진 리소스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리 서버에 단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른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특장점입니다. 베어메탈 서비스와 로드 밸런스 서비스의 연동을 통해 가능한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공되는 상품은 다음 표에 해당되며 시간 단위 종량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가능한 스펙은 미사용 자녀 베어메탈 서버와 사용되는 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여 서비스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IoC 관련된 자동화 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플랫폼에서는 현재 공식 제공자로 테라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라폼은 특정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AWS, 구글 클라우드, 애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및 오픈스택, VM웨어, vSphere와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등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제공자별로 제공하는 기능은 다를 수 있으나 하시코프 컨피그레이션 랭귀지라고 하는 고수준 언어를 사용하여 인프라 구성을 안전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손쉽게 생성 및 프로비전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테라폼 확장자인 TF를 사용하여 선언형 언어로 구성을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쉬운 코드 작성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커뮤니티에서 기본적인 예제 및 질문이 있어 해당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손쉽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테라폼에서 서버 등 인프라 구성이 완료가 되면 이후 서비스에 대해서 프로비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앤서블을 사용하면 다른 에이전트 설치 없이 SSH 연결만으로도 프로비저닝 그리고 설정, 관리, 패치, 적용 등 많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기술에 비해서 앤서블은 초심자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한 번 적용한 설정에 대해서 다시 설정하지 않는 역등성 그리고 OS 설정 및 서비스 설정을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CLL을 활용한 앞서 언급한 코드 형태의 서버 관리 및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서버, 로드 밸런서, CDN, 오토 스케일링 등 서비스를 명령줄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 스펙 및 이미지에 대한 코드도 CLI 통한 구성이 가능하며 압축 형태 코드로 제공하고 있고 자바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오라클 자바가 포함되어 있지만 오픈JDK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테라폼으로 베어메탈 프로비저닝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다음과 같이 테라폼을 활용할 때 제일 처음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것이 현재 시크릿 키와 액세스 키라고 보시면 되며 현재 이 내용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변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리전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KR 한국, HK 홍콩, SGN 싱가포르, JPN 일본, USWN 서부 미국, DN 독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퍼블릭, 민간, GOV, 공공, 핀, 금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예제를 통해서 퍼블릭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키는 액세스키와 시크릿키는 API 인증키라고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포털의 마이 페이지의 인증키 관리로 확인하시면 현재 발급된 키가 확인이 되며 만약 없는 경우에는 신규 API 키 인증을 생성을 통해 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베어메탈 서비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소스의
nCloud 서버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손쉽게 베어메탈에 해당되는 서버 이미지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인프라 소스 디테일 타입 코드의 인수에 BM, 즉 베어메탈에 해당되는 변수를 주고 아웃풋 파일에 서버 이미지 JSON 파일을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뒷장에는 JSON 파일에 대한 저장에 대한 확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된 JSON 파일은 다음과 같이 아웃풋으로 저장이 되며 아까 설명드린 인프라 리소스 디테일 타입 코드에 해당되는 서버 이미지를 전체에 지원하는 정보의 획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여러 개의 서버 이미지 중 한 개를 예로 들었으며 플랫폼 타입은 LNX64는 리눅스 64비트를 뜻하며 프로덕트 코드와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그리고 프로덕트 네임을 통해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예제에서는 CentOS 7.4 64비트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며 제품 코드는 SPS, WPN, LINUX 0002에 해당된다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 이미지에 대한 정보도 JSON 파일 확인이 되어 있으며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서버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서 코드 네임으로 통해서 구성이 가능한 예제도 있지만 코드 네임을 몰라도 필터를 통해서 프로덕트 네임을 통해 간단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가 하드웨어 정보에 대해서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예제에서는 CentOS 7.8, 즉 CentOS 7.4의 64비트 서버 이미지를 선택하고 싶다고 명시를 하며 데이터 소스에 nCloud 서버 프로덕트를 사용을 하면 이전에 설정한 CentOS 7.4 64비트 이미지에 대한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정보에 대해서 서버 프로덕트 JSON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앞에서 저장한 서버 프로덕트 JSON 파일을 확인을 하면 현재와 같으며 서버 제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서버 스펙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로덕트 타입은 BM, 즉 베어메탈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며 2.2GHz 코어가 20개가 있으며 메모리가 128GB 그리고 디스크 용량이 1TB 정도가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은 정보에 대해서 획득하는 방법이고 지금부터는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브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테라폼을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프로바이더, 즉 공급자를 설정하는 겁니다. 공급자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처음 테라폼을 통해 네이브 클라우드 플랫폼에 API를 접속하는 방법을 앞전에 설명드렸으며 액세스 키, 그리고 시크릿 키, 그리고 리전, 사이트 등의 값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한국에 대해서 예제를 구성하도록 설명을 드리며 사이트는 현재는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클라우드가 특화된 사이트들이 있지만 저는 민간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리전에는 KR1과 KR2가 존재하며 이번 데모에서는 KR2를 구성하도록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액세스키와 시크릿키는 AP 인증키라고 해서 현재는 환경 요소 설정해 두었으며 이후 저희가 공개한 예제 깃허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베어메탈 서버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이용하여 프로덕트 네임에 CentOS 7.8 64비트 버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베어메탈 서버 이미지는 CentOS, 오라클 리눅스, 그리고 윈도우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민간 클래식 기준으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찾은 서버 이미지와 물리 머신을 선택하기 위한 부분이며 앞의 필터를 통해 서버 이미지의 정보를 획득한 다음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하드웨어 사양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민간 클래식 기준으로 총 6개의 베어메탈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예제에서는 2.2GHz 29호인 베어메탈을 사용하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서버 인스턴을 생성하기 위한 리소스 선언부입니다. 네임은 서버 이름에 해당되는 변수이며 서버 이미지 코드와 서버
제품 코드는 앞에서 선택한 데이터 소스로 정보를 획득하며 예제에서는 센터에서 10.8 그리고 하드웨어 스펙은 CPU 20개 그리고 메모리 120GB 그리고 디스크는 1테라 920GB로 구성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엔클라우드 로그인 키 리소스는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는 공개 키이며 생성하기 위한 리소스입니다. 만약 지정하지 않는다면 최근에 구성된 키로 구성이 됩니다. 외부에서 좀 더 간편하게 접속을 진행하기 위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엔클라우드 퍼블릭 IP 리소스를 지정을 하며 퍼블릭 IP 서비스는 공인 IP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서버에 공인 IP를 할당해주는 서비스로서 앞서 생성한 서버에 지정을 해줍니다. 널 리소스는 클라우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지 않으며 내 외부에 사용 가능한 리소스며 SSH를 통해 볼트를 데모를 위한 계정을 추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정 및 설정을 하게 되면 테라폼을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손쉽게 인프라 자동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트키 생성을 위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포탈에 접속을 합니다. 생성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메모장에 저장을 합니다. 메모장을 하나를 제가 열어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복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서버에 베어메탈 서버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제가 현재는 테스트용을 하나 만들어 놨고 예제로 tf-시송 bm 테스트라고 하는 서버를 테라폼을 통해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옆에다 걸어 두시면 생성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제가 리눅스 서버를 만들어 놨고요. 터미널로. 그리고 테스트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테스트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테라폼 0.13 버전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건데 화면이 사실 좀 작아서 화면을 조금 늘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테라폼 0.13 버전을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블겟을 이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압축을 푼 다음 유저 핀에다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파일은 제가 일단 지우고 혼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제로 올려놓은 GitHub 주소에서 코드를 가져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클라우드 인프라 example에 테라폼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들어가면은 example이라는 디렉토리가 또 있으며 거기에 이번 시간에 쓸 베어메탈 서버 이미지 아웃풋, 베어메탈 서버 리눅스, 그리고 베어메탈 서버 프로덕트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어메탈 서버 이미지 아웃풋은 서버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내용이고 앞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과 같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사용을 해서 엔클라우드 서버 이미지를 가져와서 아웃풋에 서버 이미지.json 파일을 뽑아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인프라 프로덕트 코드의 BM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는 앞서 제가 메모장에 복사하던 내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키도 똑같이 복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전 정보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0.13 버전과 현재 하시코프에 있는 엔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정보가 아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엔클라우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폼 이닛을 통해서 프로바이더 및 플러그인들에 대해서 초기 화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가 끝나고 나면은 성공적으로 초기화가 됐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후 테라폼 플랜을 통해서 제가 오타가 나서 테라폼 플랜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 이미지.json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서버 이미지, 즉 베어메탈 서버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서버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CentOS 7.4 그리고 CentOS 7.8 64비트 그리고 오라클 리눅스 그리고 오라클 7.4 그리고 윈도우 서버 2016 윈도우 서버 2020 R2 그리고 윈도우 서버 MS SQL 2019가 포함되어 있는 버전 이런 식으로 서버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 가져온 서버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하드웨어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서버 프로덕에 대한 내용의 아웃풋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렉토리를 바꿨기 때문에 테라폼 이닛을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더와 그리고 플러그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초기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메인.tf에 제가 이번 데모에서 쓸 CentOS 7.4 64비트 서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entOS 7.8-64비트를 사용하는 것은 이전에 서버 이미지.json 파일을 가져온 내용 중에 프로덕트 네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필터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굳이 서버 이미지 코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프로덕트 네임으로만도 충분히 서버 이미지 코드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CentOS 7.8 64비트에 해당하는 하드웨어들에서 서버 프로덕트 JSON 파일을 뽑아내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이후로 JSON 파일이 나오면은 아래와 같이 서버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프로덕트 네임에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하드웨어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확인됐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베어메탈 서버를 프로비저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tf를 확인하시면은 기존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프로덕트 네임에 대해서 사용하며 저는 CentOS 7.64비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덕트는 서버 프로덕트에 대한 내용은 2.2GHz짜리 20코어가 있는 하드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인증 키와 그리고 null 리소스 그리고 이후 나중에 접속할 때 SSH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패스워드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며 접속을 아까 전에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퍼블릭 IP에 대해서 지정하는 리소스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한국 리즌에서 프로비저닝을 진행을 하며 서버 네임은 tf-siso bm 테스트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폼 이닛을 통해서 기존의 프로바이더와 플러그인들을 조기화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폼 플랜을 통해서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들을 확인을 하고 기존의 엔클라우드 서버와 그리고 VM 그리고 퍼블릭 IP 등에 대해서 구성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라폼 어플라이를 통해서 적용 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콘솔을 통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 생성 부분은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부분에 해당이 돼서 키를 새로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키를 한번 바꿔주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f-siso bm 테스트 키라는 걸로 바꾸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놨던 키에 대해서는 서버 탭에 인치키 관리를 확인해 보시면은 기존의 키가 있었던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tf-siso bm 테스트라고 필터링을 하고 생성된 유무를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테라폼 어플라이 yes를 통해서 구성되는 것들을 확인하겠습니다. 키에 대해서 이루는 이슈는 현재 없는 상태며 이제 BM을 베어메탈 서버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콘솔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까지 약 30분 정도 걸리게 되며 운영이 끝나고 나면은 제일 마지막에 SSH 패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뒤에 제가 아웃풋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패스워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인 IP로 들어가서 서버의 상태와 그리고 서버의 사양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패스워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서버로 접속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의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코어 수와 그리고 개수, 헤르츠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현재 메모리 상태, 디스크 상태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자원의 반납을 위해서 테라폼 디스트로이를 이용해서 자원을 반납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키와 그리고 서버 공인 IP 이 두 가지의 리소스에 대해서 반환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자원들이 반납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인 IP가 자원이 반납이 되고, 그리고 베어메탈 서버에 대해서 반납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납 중에는 좀 시간이 걸리게 되며 방금 전의 내용은 반납 때 시간이 걸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슈가 나온 내용으로 제가 웹페이지, 즉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 페이지에서 마지막 확인됐을 때는 정확하게 반납이 된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모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원타임 SS 패스웨지 적용하기에 대해서 박준 상무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볼트 원타임 SSH 패스워드 적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M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보안 사고 발생은 악의적 공격, 시스템 결함, 그리고 인적 오류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악의적 공격이 19% 정도는 자격 증명 유출, ID 패스워드 유출을 통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평균 9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자격 증명 유출 사실을 탐지하고 봉쇄하는 데는 평균 315일, 거의 10달이 소요되는 거죠. 이렇게 자격 증명의 부정 이용 또는 침해 사고의 식별 및 봉쇄를 위해 사람의 개입을 부강하거나 대체하는 보안 기술의 구현, 즉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겠죠. 이런 보안 자동화를 위한 하시콥의 솔루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시콥 볼트입니다. 영어로 볼트는 은행 금고를 의미하죠. 하시콥 볼트는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시스템 접속 정보, 인증서와 같은 사용자 인증 정보를 관리하고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크릿 관리 솔루션으로 시크릿을 위한 전자 금고입니다. 시크릿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구성 정보도 포함됩니다. 필요시에만 인증 정보를 만들고 특정 시간 동안만 사용 가능한 다이나믹 시크릿 기능을 사용하여 과다한 인증 정보 생성 및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API 기반으로 동작하며 기존 파이프라인 연동이 수월하고 평문으로 저장된 정보를 API 호출로 대체하여 민감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SSH 접속과 관련된 기능 중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원격 서버 접속 시에는 사용자명, 비밀번호 또는 SSH 키를 사용하여 접속합니다. 평문으로 되어 있는 사용자명, 비밀번호는 유출 가능성이 높고 SSH 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프라이빗 키가 유출되는 경우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SH 키 사용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지난 웨비나에서 사인드 SSH CA 방식 중 클라이언트 키 사이닝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문으로 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일회성 비밀번호 OTP로 대체하여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일 볼트의 SSH 원타임 패스워드 기능을 보여드릴 데모는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우선 볼트 서버상에서 SSH 원타임 패스워드 관련 설정을 진행하고 일회성 비밀번호로 접속할 대상 서버에 볼트 SSH 에이전트를 설치, 관련 구성을 변경하게 됩니다. 볼트 서버상에서 롤을 설정할 때 일회성 비밀번호를 사용할 사용자, 접속 대상 서버의 IP 주소 또는 IP 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역할에 따라 수행하는 작업을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SSH 접속 시 사용할 일회성 비밀번호를 볼트 서버에 먼저 요청하게 됩니다. 볼트 서버가 인증된 사용자에게 일회성 비밀번호를 반환해주면 사용자는 이것을 사용하여 접속하고자 하는 원격 서버에 SSH로 접근합니다. 이때
해당 서버에 설치된 볼트 SSH 헬퍼는 사용자가 입력한 일회성 비밀번호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접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금일 데모를 위해 볼트 서버는 온프레미스 환경을 가정한 제 노트북에, 클라우드 환경은 웨이브 클라우드 플랫폼 상의 베어메탈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볼트 서버는 엔터프라이즈로 베어메탈 서버에 설치된 볼트 SSH 헬퍼는 데브 모드로 동작합니다. 볼트 SSH 헬퍼의 경우 TLS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데브 모드로 동작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가 대상 서버에 접속하고자 할 때 일회성 비밀번호를 볼트 서버에 요청하고 반환받은 값을 사용하여 대상 서버에 접속하게 됩니다. 볼트 SSH 원타임 패스워드를 사용하기 위해 볼트 서버는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필요로 합니다. 원타임 패스워드를 생성할 SSH 시크릿 엔진에 대한 활성화, 해당 시크릿 엔진을 사용할 역할 정의, 이 역할은 기본 사용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네트워크 대역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해당 역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합니다. 설정된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 볼트 사용자를 생성하고요. 볼트 사용자를 생성하고 조금 전 생성된 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좌측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CLI 상에서 볼트 명령어를 통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라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라면 테라폼을 사용하여 모든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SH로 접속할 대상 서버에 볼트 SSH 헬퍼를 설치하고 etc pemd의 SSHD 파일과 etc SSH의 SSHD config 파일 상의 일부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자 접속 시 시스템 기본 PEM 대신 볼트 SSH 헬퍼를 통해 인증이 진행되고 패스워드 인증이 아닌 원타임 패스워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과정 역시 CLI 또는 스크립트와 테라폼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볼트 SSH 헬퍼의 경우 동작을 위해 환경 구성 파일을 작성합니다. 접속할 볼트 서버 정보와 시크릿 엔진의 마운트 포인트, 사용 가능한 역할을 지정하고 특히 볼트 엔터프라이즈를 연결하는 경우 사용할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본 데모의 경우 nsdemo ncp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모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SSH로 접속할 때 원타임 패스워드를 발급받아 대상 서버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LI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OTP를 수동으로 발급받고 입력하는 방식과 OTP 발급 및 원격 서버 접속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SSH 클라이언트에 SSH 패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 이후에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볼트 UI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구성 과정에서 생성한 사용자로 접속하여 SSH 크리덴셜을 생성하고 카피 크리덴셜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받은 OTP 값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API 호출을 통해서 OTP 번호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내부 포탈 또는 UI와 연동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CLI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보시는 것처럼 CLI에서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OTP 번호를 발급받고 수동으로 대상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접속을 하게 되면 볼트 SSH 로그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사용자 이름과 접속한 서버의 IP가 나오면서 인증이 되었다라는 형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SH 패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 과정을 자동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볼트 UI를 통해서 OTP를 발급받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데모를 위해 구성되어 있는 네임스페이스 NS 데모 NCP로 접속을 하셔서 이미 생성되어 있는 롤을 클릭하시면 크리덴셜을 생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사용자와 접속할 IP를 입력하시게 되면 OTP 번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접속을 하게 되면 로그상에 정상적으로 접속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API 호출을 통해서 OTP 번호를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PI 엔드포인트를 호출해서 CLI나 UI를 통해서 발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OTP 패스워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에 있던 내부 포탈이나 UI와 연동해서 손쉽게 OTP 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볼트 원타임 패스워드는 CLI, UI, 그리고 API를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급받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OTP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 SSH 서버상의 로그를 통해 정상 접속 여부와 접속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 로그 밑에 볼트 SSH 로그를 통해서 인증된 사용자와 비정상적인 인증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경우 UUID 문자열 길이가 잘못되었다는 에러가 출력되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사용자명과 함께 인증되었다는 로그가 출력됩니다. 이외에도 메시지 파일 또는 시큐어 로그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볼트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게 되면 서비스 환경별로 분리 운영할 수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통해 멀티 테넌시를 구현하실 수 있고, 코드화된 정책 센티넬을 사용하여 보다 세밀한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기재되어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베어메탈 서비스를 통해 원타임 패스워드를 이용한 안전한 SSH 접속을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볼트를 이용한 안전한 플랫폼 구축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페이지는 앞서 리소스 정보에 얘기했던 내용으로 공유를 드렸으며, 다음 페이지에서는 GitHub을 통해 클론을 하시면 데모 및 페이지에서 공유한 소스를 가지고 손쉽게 간편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볼트를 이용한 안전한 플랫폼 구축하는 세션에 대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